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밝히기 위해서 지금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이제 그만 찍어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그 적폐 청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나는 자 눈이 부시니까 좀 꺼요. 자, 야 좀 꺼요. 눈이 부셔서 뭐 안 되겠어. 나는 오늘 해외 나가면서 뭐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관지 장관으로서 사이버사 활동 관련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이 안 맞아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좀 가장 귀에 들어왔던 내용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바로 핵심 의혹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잠시만요. 국가에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동관 이명박 전 청와대 대통령과 홍보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모시고 일했던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보충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눈꽃만큼도 그 이른바 군과 정보 지금 기관에 이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되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 잊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그 검찰이 제기한 그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매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 안보 전체의 위태로움을 가져온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공판에서 이미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은 사실은 저희 북한의 어떤 이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 허가를 한 것 같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저희 기적의 성장사를 극찬했지만은 지금 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 달라고 나가는 건데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저기 와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잘 다녀와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올리실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때가 돼서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기회가 오면 오늘도 예정보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조곤조곤 앉아서 간담회할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런 구체적인 거는 검찰에서 할 얘기니까 또 예. 김건진 장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예? 김건진 장관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한 거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자, 수고하세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관련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좀 예상했던 그런 입장이 좀 반복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바로 직전에 예상했던 대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국가안보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수사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치 보복을 얘기할 거로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방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은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의혹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거, 이 진실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고 그거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어느 정도 대신하는 식으로 됐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한 3가지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전에 이러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하는 게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론 분열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고 또 하나는 부정적 이런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부정적 측면은 개혁을 하고 긍정적 측면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덧붙인 게 뭐냐 하면 이런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이러한 소위 군과 안보 정보기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다루면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댓글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댓글이 문제되는 댓글은 전체 원래 심리전에서 전체의 0.9%만 문제되는 거로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요약해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꺼요. 눈이 부셔서 안 되겠어. 나는 오늘 해외 나가면서 뭐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던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위원님, 네. 자, 생각보다는 길게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민적으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적폐청산을 하고 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검찰에 수사하는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쇠퇴하는 것이다. 이런 논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교안보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도려내겠다고 검찰에 수사하는 것이 이건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요지는 그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다른 측면의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과연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 문제와 불법 비리 의혹을 그러면은 어느 정부든 간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덮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덮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이 어떤 시선이냐 하면 이전 정권하고 그럼 전전 정권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통합과 힘을 모은다는 것은 그것은 뭐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중도세력 같이 모아야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부정과 비리와 권력형 부정 성격의 이런 의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털어야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뭉뚱그려서 이거는 전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법 성격이 있으니까 검찰에 수사하거나 비리나 비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댓글질을 했겠느냐. 그래서 퍼센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정권 때 군 사이버 사령부 실미전단에 대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법원에서 이 이태하 전 실미전단은 2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의 정치 관여가 있었고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이 군이라는 이 상명하복 군이라는 것은 위에서 지시 내리면 무조건 밑에서 따라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뭐 혁명이기 때문에 군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군이 정치 개입하는 거에서 심리전단 한 사람이 이걸 결정했겠느냐? 이거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이런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는 측면.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그 이동관 전 수석대로 얘기대로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그 재판 결과만을 갖고서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때는 좀 몇 퍼센트 안 됐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대로 그 윗선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그냥 우리 감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갔던 부분이 물론 저희가 예상을 했던 답변이긴 한데 이게 과연 듣고 싶었던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과연 듣고 싶었던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현 정부와 검찰의 이런 적폐청산 작업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교안보 위기와 경제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 속에서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만 이야기를 했지 크게 한 두세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현재 직접 좀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이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과연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사이버사의 인원 증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주의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었다는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떻든 이 과거에 이러한 적폐를 어느 정도의 수사를 폭으로 하느냐는 거는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적으로 있었더라도 그런 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로 제기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당시 문제가 됐던 댓글은 0.9% 재판에서 받아들인 건 0.45%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재판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그렇게 됐다는 거지 전체 과연
댓글 중에 딱 이렇게만 퍼센트가 나오는지는 또 이거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아까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통계가 맞는지는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네.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측면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쪽의 어떤 정치인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정권까지만 하면 됐지 전전 정권까지 하느냐? 그럼 전전 정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데, 이 댓글 수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서 10개월 전인 2012년 2월에 이 국정원 온라인 댓글 활동을 강화하고요. 트위터 전단팀을 만들게 되고요. 또 이번에 나온 사실이지만 2012년 7월에 이 군사이버 사령부 증원과 정치 댓글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그 대선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예를 들면 유권자들의 어떤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표심을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 탄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뭐 의혹입니다만,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 정권이다, 전전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댓글 관련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문제가, 이것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시기에, 대선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것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 같이 이거는 연결된 측면이, 이런 사실이 뭐 사실이라는 것도 많이 드러났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이나 법원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자꾸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성질이 바로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 조작 문제, 특히 이제 군사이버 사령부까지 관여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물론 이러한 적폐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든가 그 속도와 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여당에서 좀 무차별적인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예를 들면 완만하게 한다든가, 그것을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당도 너무 정정화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명박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입장 발표할 당시의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밝힐 당시의 현장 분위기, 그리고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전 대통령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해외 강연차 바레인으로 떠나기 직전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당초 짧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VIP실 앞에서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는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예상대로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자신도 새 정부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면서 개혁이 아닌 감정풀이 또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위기 속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를 번영시키는 건 어렵지만 국가를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건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강조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부분이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하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군이나 정부기관이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털고 정부가 힘을 모아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적폐청산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댓글 조작을 실제로 자신이 지시했는지와 또 다스 실소유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댓글 조작 관련 지시를 했느냐는 마지막 기자의 질문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은 하지 말라,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을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공판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댓글 공작 내용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면서 메스로 환불을
동향을 도려내면 되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건 국가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청원하는 글도 쇄도했는데요. 처음 올린 글은 오늘 오전까지 7만 거의 2천여 건이 넘는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공항에는 일부지만 시민들이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시위대가 많이 오면 측근히 대독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 대한 각 당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을 내놨죠? 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지만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도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 그동안 줄곧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죄와 결자해지 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그동안 논조와 비슷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덧붙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일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적폐청산을 한풀이식 정치보복으로 평가한 만큼 그와 비슷한 논조의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박광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 박 기자가 한 얘기를 보면 아까 현장 중계에서는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댓글 관련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은 하지 말라 이러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게 현장에서 전해온 얘기인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심리 좀 분위기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듣긴 들었습니다. 아까 마다 끝나서 입장 표명하고 나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댓글 질문을 했을 때 상식에 안 맞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약간 불쾌감을 표시하는 걸 했는데 결국에는 바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이명박 정부로 계속 이제 본격화되자 뭐라고 했냐면 때가 되면 밝히겠다 했는데 오늘 바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얼굴을 직접 보이면서 본인의 육성으로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소 길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깜짝 발언이나 특별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외국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밝히는 형식을 택했는데 따로 뭐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깜짝 폭로를 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과거의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제시하면서 맞대응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한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봤는지 일단 그러한 것들 과거 정부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맞대응은 하지 않은 거로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하면서 다소 웃는 표정으로 좀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모습은 반성과는 거리가 먼 표정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웃음 속에는 굉장히 긴장이 묻어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긴장된 걸로 긴장된 거를 오히려 일종의 감추기 위한 그런 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간에 입장을 밝히다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런 게 할 때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동관 전 수석이 대신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아까 이동관 전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 입장을 밝힌다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어떤 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검찰 측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 지금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연관성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과연 포토라인에 쓰느냐 안 쓰느냐 구속 불구속 여부를 떠나서요. 그 문제가 이제 과연 이제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김광덕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자기 자신이 댓글을 지시했건 안 했건 직접적인 관계성과 관련성이 있건 없건 그거는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 네. 사실 서울시장 시절 때부터 아주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예를 들면 그런 국민 여론을 조작을 하고 그리고 각종의 국정을 통해서 사찰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실제로 정권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썼다라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뭐 자신의 집권 시절에 이뤘던 문제고요. 군사이버 사령 문제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국민적인 양해라든가 유감 표명 이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것이 과연 정치 후보인 것은 아닌 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단계 속에서 전직 대통령님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전 대통령까지도 실제로 이러한 의혹과 어떤 문제에 통해서 국민적인 그런 비난의 시선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전직 대통령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가. 검찰 수사 상당히 종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건 검찰의 수사 상황과도 연관돼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다음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거의 턱밑까지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 4-5가지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일종의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무슨 뭐 방문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 이런 방식이 아닌 직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하거나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오래전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조사를 직접 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게 지금 바레인에 지금 출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2박 4일간 있다가 돌아온 뒤에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네. 포토라인에 서게 돼서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과연 조사를 한 뒤에 과연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갈래 가능성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법리적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리적 측면과 또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도 하게 되거든요. 법리적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인 바로 이 댓글 공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언론 그것도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공식 발표가 아니니까 이 댓글 사이저 심리전의 단에 그 사람을 증언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뽑지 마라, 이 사람들 뽑아라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표현들은 좀 역시 잘못 뭐 다릅니다만은 뭐 우리 사람을 뽑자라든가 뭐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과연 불법 댓글 정치 개입 관련 댓글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현 집권 세력과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현재 이 집권 세력과 또 검찰에서는 검찰의 여러 가지 앞으로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가능성은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메스로 도려내면 되지 도끼를 들이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구속 여부를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어떤 사안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 이 정치적 부담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도 부담이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명확하게 범법 사실이라든가 위법 사실이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것은 구속 여부라든가 검찰 수사 여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속 부분에 대해 영장 청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한국당에서의 정치적 반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보수층들이 재결집하면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를 들면 검찰에서 범법 사실과 위법 사실이 드러난 데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러한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셈법하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 부드럽게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부담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자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간에 떠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려내는 것. 이동관 수석 얘기는 삼성 얘기는 그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태하 전 심리전당이 1년 6개월에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돕기까지 하느냐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반대의 논리를 보면 꼬리 자르기 아니었느냐. 박근혜 정권 때. 이러한 반박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낸다라는 것은 뭐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부정부패가 10년 전, 20년 전 이 부분 드러나면 다시 유럽에서 사실상 다시 수사를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고려를 충분히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위법하고 범법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검찰 수사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네. 뭐 아직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조사를 또 지켜봐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동관 전 수석의 얘기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출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입장 발표 이후에 여론의 향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여론의 향배는 이제 어떻든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정적인 오늘 이거를 보고 입장을 보고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부터 지지해온 이러한 층들에서 여러 가지 강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꽤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외국 가서 한국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외국 가서 소위 말해서 특강을 하고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의 또 롤 모델이라고 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데 왜 출국을 금지시키는 이제 그러한 청원은 움직임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만은 어저께 그 금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 단숨에 5만 명 이상의 그 출국금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확산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간단히요. 그 민심의 향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을 간략하게 해주셨거든요. 부자님 보실 때는 정치권에 지금 이 사건 그리고 오늘 입장 발표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같지만 부정적인 측면의 여론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때 지지했던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로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보수층들을 일부 결집시키는 또 반대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이런 거를 놓고 3당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이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가 이제 조여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논쟁을 벌이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의 정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서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 그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정계 재편 움직임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군사이버 사령배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